보이지 않는 외모 불안은 대부분 아주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당신도 어느 날 거울 앞에 섰을 때 예전에는 신경 쓰이지 않던 작은 변화들이 유난히 크게 보였던 적이 있나요? 혹은 주변 사람의 한마디, TV 속 누군가의 모습 때문에 괜히 마음 한쪽이 무거워진 적이 있었나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도 있죠. 나 예전보다 많이 변한 걸까? 이런 질문들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이미 신호가 켜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45세 이후 여성의 3명 중 2명은 자신이 나이 들수록 가치가 줄어든다고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 걸까요? 놀랍게도 뇌과학은 정반대의 답을 내놓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그 반전의 진실을 천천히 풀어드릴 겁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환자분이 있습니다. 48세의 직장 여성으로 평소 활기차고 유머도 많던 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거의 울먹이며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거울을 보면요. 그냥 제 자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조용히 덧붙이셨죠. 마음이 너무 지쳐요. 그분의 고백에는 주름 때문도 아니고 체중 때문도 아니고 누군가의 평가 때문에도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자신에게 보내는 시선이었습니다. 당신도 혹시 비슷한 감정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여기서 중요한 과학적 사실 하나를 짚고 갈게요. 우리 뇌에는 자기 인식 회로가 있는데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이 회로는 과도하게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거울에 비친 작은 변화조차도 크게 느껴지고 스스로에 대한 기준은 점점 더 엄격해집니다. 마치 손바닥 크기의 거울이 점점 확대경으로 변하는 것처럼요. 반대로 마음이 안정되면 같은 얼굴을 봐도 훨씬 부드럽고 따뜻하게 인식합니다. 즉, 문제는 얼굴이 아니라 뇌의 인식 필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반전이 있습니다. 많은 분이 외모에 신경 쓰는 건 허영이라고 생각하지만 뇌과학은 오히려 이것이 자기 보호 본능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변화에 민감해지고 평생을 살아온 정체성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얼굴을 통해 자신의 안정과 가치를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느끼는 감정은 절대 이상한 것도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해결의 출발점은 어디일까요? 바로 이 감정을 알아차리는 순간입니다. 인식이 바뀌면 뇌회로가 바뀌고 뇌회로가 바뀌면 외모 불안은 점점 옅어지기 시작합니다. 잠시 상상해 보세요. 며칠 뒤 아침에 거울 앞에 섰을 때 지금보다 20%만 더 부드러운 마음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모습을요. 그 작은 변화가 불안의 흐름을 끊는 첫걸음이 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외모 불안을 더 깊어지게 만드는 3가지 행동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중 어느 하나라도 멈추면 뇌는 곧바로 안정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많은 분이 평생 몰랐던 외모 스트레스의 진짜 촉발점과 이를 끊어내는 가장 쉬운 타이밍까지 알게 되실 거예요. 이제 외모 불안이 왜 나이 들수록 힘을 얻는지 그 숨겨진 이유를 다음 섹션에서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나이가 들수록 외모에 대한 압박이 더 깊어지는 이유는 단순히 주름이 늘어서가 아닙니다. 그건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일 뿐 진짜 원인은 훨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나요? 스스로는 크게 달라진 게 없는데 어느 순간 주변의 시선이나 말투가 미묘하게 변한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혹은 괜찮아요. 나이 들면 다 그렇죠 라는 말이 위로가 아니라 은근한 선긋기처럼 들렸던 적. 사실 이런 작은 경험들이 뇌 속에서 하나의 패턴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성은 40대 중반부터 스트레스 호르몬의 조절 능력이 급격히 달라집니다. 감정과 외모에 대한 민감도가 조금만 자극을 받아도 쉽게 출렁이게 되는 것이죠. 특히 45세 이후 여성은 뇌의 경계 시스템이 활성화되면서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이 더욱 엄격해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던 말이나 표정도 마음속에 오래 남게 되는 겁니다. 이 변화는 결코 의지나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생물학적인 과정입니다. 여기에 사회적 압박이 겹쳐지면 이야기는 더 복잡해집니다.
중년 여성에게는 언제나 두 가지 모순된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나이 드세요. 그러나 동시에 하지만 너무 늙어 보이면 안 돼요. 자연스러움과 동시에 젊음을 유지하라는 이 이중 기준은 누구에게나 과부하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뇌는 혼란스러운 메시지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다 결국 스스로를 더 높은 기준에 맞추게 됩니다. 이것이 외모 불안이 나이 들수록 커지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반전의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 중년 여성의 대다수는 주변 사람보다 스스로에게 더 가혹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시 말해, 당신을 가장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자기 압박이 반복되다 보면 뇌는 외모와 감정을 연결해버립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면 감정이 흔들리고, 감정이 흔들리면 외모가 더 예민하게 느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모든 원인이 외모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말하지 않는 속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점점 가치가 줄어드는 건 아닐까? 바로 이 질문이 불안을 키우는 진짜 뿌리입니다. 외모는 단지 겉모습일 뿐이지만 뇌는 이를 정체성과 역할과 연결합니다. 그래서 얼굴의 작은 변화조차 인생의 방향을 흔드는 문제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외모를 걱정하는 걸까? 아니면 나의 가치가 희미해질까 봐 두려운 걸까? 이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불안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잠시 속도를 바꿔볼게요. 제가 만났던 수많은 여성들처럼 당신 역시 자신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는 반드시 불안을 이겨낼 수 있는 실마리가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그 실마리가 실제 삶에서 어떻게 모습을 드러나는지 한 여성의 진짜 이야기를 통해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감정의 흐름을 바라보는 방식이 바뀌는 순간은 늘 이야기에서 시작되니까요. 외모 불안이 삶 속에서 어떻게 모습을 드러내는지 저는 한 여성의 이야기를 통해 설명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그녀의 경험은 아마 당신의 마음 한쪽에도 닿을 겁니다. 52세의 그녀는 밝고 활력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고 여행을 계획할 때면 누구보다 설레던 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사진을 찍자고 하면 조용히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괜찮아. 너희끼리 찍어. 처음에는 그저 겸손한 말처럼 들렸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녀의 표정은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무거워졌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모임이 끝난 뒤 단체 사진이 단톡방에 올라왔을 때였습니다. 모두 즐거워하는 가운데 그녀는 그 사진을 몇 번이고 확대해서 보았다 합니다. 자신의 얼굴, 목선, 눈가의 주름, 예전과 달라진 피부 결까지.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단 한 장의 사진 때문에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만 이렇게 늙어 보이는 것 같다. 그녀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사진 속에서 남들은 전혀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그녀 스스로가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실제 외모보다 자신이 불안해하는 그 부분만 확대해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뇌는 생존을 위해 위협으로 판단한 것을 더 크게 인식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그녀가 느꼈던 과도한 변화는 외모 때문이 아니라 뇌의 경계 모드가 높아져 있었기 때문에 생긴 착시였습니다. 그녀는 그 후로 화장품을 급하게 바꿔보고 홈케어 기기를 사보고 인터넷 검색을 수십 번씩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안은 더 깊어졌고 아침에 거울을 볼 때마다 마음이 더 불편해졌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외모의 문제를 외부 도구로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뇌는 이렇게 묻고 있었죠. 정말 고쳐야 하는 건 얼굴일까? 아니면 내 마음일까? 이쯤에서 잠시 당신에게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당신도 스스로를 숨기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나요? 사진을 찍기 싫었던 날, 거울을 보며 갑자기 마음이 쿵 내려앉았던 날 말이에요. 이 감정은 당신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이를 거듭하며 자연스럽게 겪는 과정의 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는 지점이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외모 변화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지만 또 다른 전문가는 감정을 억누르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더 커진다고 강조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현실적인 관점은 이 두 가지의 중간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변화는 받아들이되 그 변화가 나에게 상처가 된다면 반드시 마음을 돌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여성 역시 어느 날 작은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비교하던 습관을 멈추고 스스로에게 조금 따뜻한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죠. 그것이 거대한 변화의 시작은 아니었지만 분명 첫 번째 회복의 신호였습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외모 불안이 깊어지기 직전 마음이 특정 경고 신호를 보내는 순간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신호를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절반은 넘어선 것이니까요. 외모 불안이 깊어지기 전에 마음이 보내는 경고 신호는 생각보다 분명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것을 성격 탓, 나이 탓으로 넘기기 때문에 놓치고 지나가죠. 사실 이 신호들은 당신을 지키기 위해 뇌가 보내는 작은 메시지들입니다. 지금부터 그 메시지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아마 당신에게도 익숙한 느낌이 있을 겁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는 시선 회피입니다. 거울을 보는 시간이 줄어들거나 예전보다 훨씬 짧아지는 변화 말입니다. 혹은 거울을 보긴 하지만 특정 부위는 의도적으로 보지 않으려 애쓰게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많은 분들이 외모 불안을 겪을수록 세밀하게 들여다보기보다는 점점 더 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뇌가 불편한 정보를 차단해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이 회피가 길어질수록 마음의 긴장은 더 깊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신호는 과도한 점검입니다. 회피와 정반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울을 지나칠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얼굴을 스캔하듯 확인하고 스마트폰을 열면 습관처럼 셀카 모드가 켜져 있는지 확인해보는 행동들입니다. 외모 변화가 신경 쓰이기 시작하면 뇌는 이를 위협으로 인식해 감시 시스템을 더 자주 작동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점, 잔주름, 탄력의 변화가 예전보다 훨씬 크게 느껴지죠. 혹시 요즘 이런 행동이 늘어난 건 아닌지 마음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세 번째 경고 신호는 감정의 과잉 반응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아무 의도 없이 건넨 피곤해 보여요 라는 말이 유난히 크게 들리거나 나이에 관한 농담이 몇 시간씩 마음에 남는 경험 말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보면 45세 이후 여성의 감정 중추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더 예민하게 반응하도록 변화합니다. 그래서 사소한 말 한마디가 마음속에서 훨씬 큰 파문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외모 자체가 아니라 외모와 감정이 강하게 연결된 뇌의 회로입니다. 이쯤에서 잠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볼게요. 내가 불편한 건 정말 외모 때문일까? 아니면 외모가 흔드는 내 마음 때문일까? 이 질문은 외모 불안의 흐름을 정확히 짚어내는 작은 나침반입니다. 대답을 굳이 지금 찾지 않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생각해 보려고 했다는 것 자체입니다. 여기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어떤 심리 전문가는 외모에 대한 불안은 결국 사회적 기준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일부 뇌과학자들은 불안을 자극하는 근본은 뇌의 경계회로 변화라고 강조합니다. 저는 두 관점이 모두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기준은 자극을 만들고 뇌는 그 자극을 확대하거나 줄여 인식합니다. 결국 두 요소가 서로 맞물리며 불안을 키우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야기한 세 가지 경고 신호는 많은 분들이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것들이 불안이 이미 시작됐다는 표식일 뿐 아니라 지금 멈추면 되돌릴 수 있다는 표시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흐름을 알아차리는 순간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 본격적으로 외모 불안을 키우는 첫 번째 행동, 즉 우리가 가장 자주 빠지는 비교 습관의 정체와 그 위험성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뇌가 왜 그 비교를 버티지 못하는지 과학과 감정의 언어로 풀어드릴게요.
외모 불안을 가장 빠르게 키우는 첫 번째 행동은 바로 비교하는 습관입니다. 비교는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45세 이후에는 이 비교가 단순한 생각을 넘어 뇌를 자극하는 강한 스트레스 신호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불안은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깊어집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경험 있나요? SNS에서 누군가의 사진을 본 뒤 기분이 이유 없이 가라앉았던 날. 모임에서 비슷한 또래의 친구와 자신을 나란히 떠올려보고 마음이 쿡 찔렸던 순간들. 사실 이런 감정은 매우 자연스러운 뇌의 반응입니다. 왜 그럴까요? 뇌에는 사회적 비교 회로가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 자신과 타인의 위치를 빠르게 판단하도록 진화한 구조죠. 젊을 때는 이 회로가 어느 정도 균형을 유지하지만 45세 이후에는 호르몬 변화와 함께 이 회로의 민감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훨씬 쉽게, 더 자주, 더 강하게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게 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비교할 때 뇌는 자신의 장점이 아니라 단점만 확대해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는 언제나 나를 손해보는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쯤에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외모를 비교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가치를 비교하고 있는 걸까? 대부분의 경우 비교는 외모가 아니라 내가 예전보다 덜 중요해지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불안에서 시작됩니다. 결국 외모는 표면적인 이유일 뿐, 깊숙한 곳에서는 정체성과 자존감의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전문가들 의견도 갈립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비교를 동기부여의 도구로 보지만 다른 전문가들은 중년기 이후의 비교는 독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말합니다. 뇌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의 조절 능력이 떨어진 시기에는 비교가 경쟁심이 아니라 자기 부정으로 변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것이 비교가 특히 위험해지는 이유입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게요. 비교는 단순히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뇌의 편도체를 자극합니다. 편도체는 위협을 감지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비교가 반복되면 뇌는 이를 불안 신호로 저장합니다. 그 결과 어제 본 사람의 얼굴이 오늘 아침 거울 앞에 당신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비교는 뇌 속에 작은 상처를 남기고 그 상처는 외모 불안을 더욱 빠르게 자라게 만듭니다. 잠시 여기서 미니 후크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왜 우리는 비교하며 고통받는 걸 알면서도 멈추지 못할까? 그 답은 비교는 뇌에게 즉각적인 판단을 제공하는 빠른 보상처럼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보상은 언제나 부정적 감정으로 끝나죠. 이 과정이 반복되면 뇌는 점점 나는 부족하다는 결론을 고착시킵니다. 그렇다면 비교를 완전히 없애는 게 정답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교 자체는 인간의 본능이고 완전히 없앨 수도 없습니다.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비교의 기준을 바꾸는 것입니다. 타인이 아니라 어제의 나와 비교하는 것이죠. 어제보다 오늘 단 1%라도 마음이 더 가벼웠는가? 이 기준으로 전환하는 순간 뇌의 위협 신호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제 비교를 넘어 외모 불안을 더 크게 키우는 두 번째 행동, 완벽함에 대한 착각을 다음 섹션에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완벽으로 향하는 기준이 왜 마음을 지치게 만들고 어떻게 그 기준이 조용히 무너뜨리는지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외모 불안을 깊게 만드는 두 번째 행동은 바로 완벽해지려는 기준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완벽을 추구하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높은 기준을 스스로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엄격해집니다. 이는 단순한 성향이 아니라 중년기 이후 뇌의 변화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사소한 변화에 본인만 크게 실망한 적. 사진에서 남들은 보지 못하는 부분을 확대해서 확인한 적. 한 번도 지키기 어려웠던 다이어트 계획을 또다시 세우며 자책한 날. 사실 이런 행동은 모두 완벽해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기준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뇌과학적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나이가 들수록 뇌의 전전두엽 기능이 서서히 바뀌면서
현실적인 기준보다 이상적 기준을 더 강하게 기억하려는 경향이 생깁니다. 즉, 머릿속에서 자신에게 바라는 모습이 점점 더 완벽해지고 그 완벽함에 미치지 못하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이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 변화를 모르기 때문에 완벽하지 못한 순간마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완벽 기준을 가진 사람들 대부분이 스스로도 그 기준이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마음은 계속 그 기준을 따라가려 합니다. 왜냐하면 완벽함은 뇌에게 안전감을 주는 것처럼 착각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안전감은 모래처럼 손에서 금방 흘러내립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지점에 대해 의견이 갈립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완벽함을 추구하는 건 성취의 동력이라고 설명하지만 다른 전문가들은 중년기 이후의 완벽주의는 우울과 불안의 위험을 높인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관찰이 있습니다. 완벽주의는 젊을 때는 성취의 도구가 되지만 중년 이후에는 오히려 자기 비판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뇌의 회복력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잠시 여기서 작은 미니 후크를 드릴게요. 완벽하려고 애쓰는 그 마음이 오히려 당신을 더 지치게 만든다면 어떨까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순간 마음의 긴장이 조금 풀립니다. 완벽함의 기준은 외모에서 가장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피부는 매끈해야 하고 체중은 늘 일정해야 하고 나이는 티가 나면 안 되고 피곤한 표정조차도 숨겨야만 한다고 느껴지죠.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피부는 호르몬의 영향을 받으며 체중은 하루에도 1에서 2kg씩 바뀔 수 있고 표정은 우리의 살아온 시간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변화를 문제라고 생각하게 된 순간 불안은 시작됩니다. 여기서 반전의 사실이 있습니다. 실제로 50대 이후의 뇌는 완벽함보다 안정감을 더 강하게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완벽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뇌가 원하는 것과 반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내적 충돌, 이 불안을 2배로 키우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생깁니다. 완벽함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기준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남이 보는 기준이 아니라 내가 편안해지는 기준으로 옮겨야 합니다. 얼굴이 완벽해야 한다가 아니라 마음이 불편하지 않을 만큼만 신경 쓰면 된다. 이 기준 변화는 뇌의 스트레스 회로를 빠르게 진정시키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잠시 짧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처럼 외모 불안으로 힘든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외모 불안의 3번째이자 가장 깊은 원인, 감정을 억누르는 습관이 왜 뇌를 지치게 만드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억눌린 감정이 외모에 대한 집착으로 전환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외모 불안을 깊게 만드는 3번째 행동은 바로 감정을 억누르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예민해서 그런가 봐, 이 정도로 힘들어하면 안 되지 라며 스스로의 감정을 눌러 담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억누르는 순간 그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다른 형태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특히 45세 이후에는 억눌린 감정이 쉽게 외모 집착으로 변하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나요? 마음이 불편한데 원인을 설명하기 어렵고 결국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괜히 화가 나던 날, 누군가의 말에 서운했지만 말하지 못하고 집에 돌아와서 갑자기 얼굴이 더 지쳐 보인다고 느낀 순간, 이 모든 감정은 사실 외모 때문이 아니라 표현하지 못한 감정이 얼굴을 경유해 튀어나온 것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뇌과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편도체와 전전두엽은 서로 균형을 이루며 작동해야 하는데 감정을 억누르면 편도체 활성도가 오히려 높아집니다. 그러면 뇌는 경고 상태에 들어가고 작은 자극에도 더 예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외모에 대한 민감도가 커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즉, 억눌린 감정은 외모의 문제처럼 위장되어 나타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반전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감정을 처리하지 않으면 뇌는 그 감정을 가장 눈에 띄는 대상, 즉 얼굴에 연결합니다. 그래서 표정 하나, 주름 하나가 실제보다 훨씬 크게 느껴지고 그 순간 불안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이는 성격도, 의지도, 자존감도 아닌 순수한 뇌의 생리적 반응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는 감정을 드러내야 오히려 강해진다 고 말하고, 또 일부는 감정을 숨기는 것이 성숙함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뇌과학과 심리학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결론은 이렇습니다.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것이 불안을 키운다. 특히 중년 이후 여성에게는 감정 억압이 외모 불안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가장 높습니다. 여기서 잠시 미니 후크 하나 드려볼게요. 내가 요즘 외모 때문에 힘든 게 정말 외모 때문이 맞을까? 이 질문에 답을 찾으려는 순간 마음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억눌린 감정은 몸에도 신호를 보냅니다. 어깨가 뻣뻣해지고 턱에 힘이 들어가고 표정은 자연스럽게 굳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굳으면 그 굳은 표정을 본 뇌는 다시 나는 지쳐있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는 감정 오른쪽 화살표 표정 오른쪽 화살표 감정으로 이어지는 순환고리를 만들고 결국 거울 속 자신이 더 피곤해 보이고 더 늙어 보이며 더 불안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 감정을 무조건 참는 건 결코 강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첫 번째 방패입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좀 힘들었어. 조금 속상했어. 이렇게 짧게라도 마음을 꺼내는 순간 편도체의 과잉 반응은 빠르게 진정됩니다. 그 순간 뇌는 외모를 위협으로 판단하지 않게 되고 외모에 대한 민감도도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외모 불안을 키우는 세 가지 행동, 비교, 완벽 기준, 감정 억누르기를 모두 이해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세 가지가 뇌에서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어 더 큰 불안을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왜 중년 이후에 이런 연결이 더 강해지는지 과학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제 외모 불안을 키우는 세 가지 행동, 비교, 완벽 기준, 감정 억누르기가 왜 중년 이후 뇌에서 하나의 흐름처럼 서로 연결되는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이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지금 느끼는 불안이 결코 나약함이나 성격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것은 뇌의 자연스러운 변화가 만들어낸 패턴입니다. 즉, 원인을 알면 충분히 되돌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먼저 기억해야 할 사실은 45세 이후 뇌는 감정 조절과 자기인식 회로가 동시에 민감해진다는 점입니다. 감정 회로가 흔들리면 자기인식은 과도해지고 자기인식이 과도해지면 다시 감정 회로가 불안정해집니다. 이 두 회로는 서로를 밀고 당기며 악순환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작은 외모 변화도 이전보다 크게 느껴지고 작은 말 한마디도 쉽게 상처가 됩니다.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세 가지 행동은 각자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뇌 속에서는 완벽하게 하나의 회로로 묶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교 습관은 뇌의 경계 시스템을 자극해 나는 부족하다는 신호를 강화합니다. 완벽 기준은 전전두엽을 압박해 더 노력해야 한다는 부담을 만듭니다. 감정 억누르기는 편도체를 자극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게 만듭니다. 이 세 가지는 결국 뇌에 단 하나의 결론을 내립니다. 나는 안전하지 않다. 이 판단이 내려지는 순간 외모 불안은 시작됩니다. 즉, 외모는 단지 표면적인 고리일 뿐이고 실제 문제는 뇌 깊숙한 곳에서 일어나는 안전감의 붕괴입니다. 여기서 전문가들의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는 외모 불안의 원인을 사회의 압박에서 찾고 다른 일부는 호르몬 변화와 뇌의 구조적 변화에서 찾습니다. 하지만 최신 연구는 양쪽 모두가 맞다고 말합니다. 사회적 기준은 자극을 만들고 뇌는 그 자극을 확대 또는 축소해 해석합니다. 즉, 사회와 뇌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외모 때문에 불안한가? 아니면 내 삶의 속도가 바뀐 것이 두려운가? 많은 분들이 이 질문에서 깊은 공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외모 불안의 진짜 중심에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전만큼 유능하지 않은 것은 아닐지, 사랑받지 못하는 건 아닐지, 역할이 줄어드는 건 아닐지, 이 두려움이 외모라는 눈에 보이는 표식에 붙잡혀 불안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니 후크를 하나 드릴게요. 만약 지금의 불안이 외모 때문이 아니라 뇌가 보내는 SOS라면 이 관점을 받아들이는 순간 생각보다 많은 것이 선명해집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중년 이후 뇌는 감정과 외모를 더 가까운 회로로 연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지치면 얼굴이 늙어 보인다고 느껴지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피부가 푸석해 보이는 것 같다고 느껴집니다. 이는 실제로 외모가 급격히 변해서가 아니라 뇌의 인식 필터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즉, 불안을 줄이려면 얼굴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필터를 고쳐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중요한 지점에 와 있습니다. 외모 불안을 만드는 회로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알았으니 다음 섹션에서는 이 회로를 부드럽게 끊어내는 아주 간단한 루틴, 마음 안정 루틴을 알려드릴 거예요. 단 3분이면 가능하고 매일 반복할수록 뇌의 필터가 따뜻하게 바뀝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 본격적인 회복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외모 불안의 회로를 끊어내는 실제적인 방법, 즉 마음 안정 루틴을 소개할 차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외모 불안이 생기면 스킨케어를 바꾸거나 화장법을 바꾸거나 다이어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런 변화들이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외모 스트레스의 핵심은 얼굴이 아니라 뇌의 필터였죠. 그렇다면 해결 역시 뇌를 진정시키는 데서 시작돼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릴 루틴은 단 3분이면 충분합니다. 복잡하거나 부담스럽지 않고 무엇보다 뇌가 불안을 처리하는 방식을 부드럽게 바꿔줍니다. 이 루틴을 꾸준히 하는 분들은 거울 앞에서의 불편함이 서서히 줄어드는 걸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호흡 안정입니다. 너무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뇌과학에서 호흡은 감정 조절의 가장 빠른 경로로 인정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4초 들이쉬고 오른쪽 화살표 6초 내쉬기. 이 호흡 패턴을 10번 반복하세요. 왜 긴 내쉼이 중요할까요? 내쉬는 숨이 길어지면 미주신경이 활성화되어 편도체의 긴장이 빠르게 완화됩니다. 그러면 외모에 과도하게 집중하던 뇌가 자연스럽게 안정 모드로 전환됩니다. 실제로 이 호흡을 1분만 해도 피부색이 더 밝아 보인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혈관이 이완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자기 인식 회로 재설정입니다. 거울을 보면서 괜찮아, 오늘 이 정도면 충분해, 수고했어 같은 짧은 문장을 조용히 속으로 반복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칭찬이 아니라 안정 메시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칭찬은 단점과 장점을 비교하는 구조지만 안정 메시지는 뇌에게 지금 위험하지 않다는 신호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이 신호가 전달되는 순간 뇌는 더 이상 얼굴을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단 30초 동안 안정 메시지를 반복하면 전전두엽의 긴장도가 떨어지고 외모에 대한 부정적 확대 해석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만큼 뇌는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감정 위치 바꾸기입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아주 짧게라도 구체적인 문장으로 말해보세요. 오늘 조금 외로웠어. 조금 서운하네. 조금 지쳤어. 이렇게 마음을 언어로 꺼내는 순간 감정의 강도는 평균 40% 이상 줄어듭니다. 감정이 줄어들면 외모에 대한 과잉 인식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여기서 핵심은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머릿속에서만 생각하는 것은 감정 억누르기와 거의 같은 효과를 내기 때문입니다. 이 루틴은 총 3분이지만 효과는 그 이상입니다. 이 과정을 7일에 서너 일만 반복해도
뇌의 필터가 훨씬 부드러워지고 거울 앞에서의 불편함이 찌릿한 감정에서 담담한 관찰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경험적으로 확실합니다. 잠시 미니 후크 하나 드릴게요. 만약 이 루틴을 단 3일만 해도 마음이 10년 뒤로 돌아간다면?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내가 나를 덜 괴롭히는 느낌이에요. 이제 중요한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마음 루틴을 안다고 해서 모든 외모 불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신호는 반드시 조심해야 하고 어떤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섹션에서는 외모 불안이 심해지기 직전에 나타나는 위험 신호와 지금 당장 멈춰야 할 행동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 부분은 특히 많은 분들이 놓치는 핵심이라서 꼭 끝까지 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외모 불안이 더 깊어지기 직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위험 신호와 피해야 할 행동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계에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불안은 조용히 그리고 아주 일상적인 행동 속에서 자랍니다. 그러나 이 신호들을 정확히 알고 멈출 수 있다면 뇌의 악순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먼저 나타나는 위험 신호는 거울 점검이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아침에 한 번 보던 거울을 점심에도, 오후에도, 자기 전에도 확인하게 되는 변화. 처음에는 그냥 확인해 본 것뿐이야 라고 넘기지만 실제로는 뇌가 외모를 위협 신호로 분류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특히 45세 이후에는 감정 회로가 민감해지면서 점검 행동이 빠르게 습관으로 굳습니다. 문제는 이런 반복 점검이 뇌의 부정적 확대 회로를 더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즉, 보면 볼수록 더 불안해지는 역효과가 생깁니다. 두 번째 위험 신호는 일상 회피입니다. 사진 찍는 것을 피하거나 밝은 조명을 싫어하거나 모임에 나가기 전 두세 번씩 옷을 바꿔 입는 행동들. 이런 변화는 사실 외모가 아니라 감정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전문가들은 중년 이후 나타나는 회피 행동을 감정 재충전 능력이 낮아진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즉, 감정을 관리할 힘이 줄어들면서 외모라는 표식에 감정이 집중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더욱 중요합니다. 바로 태도 변화입니다.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던 말에 과하게 반응하거나 누군가의 칭찬조차 진심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지는 순간들이죠. 이때 뇌는 이미 경계 모드에 들어가 있으며 외모와 감정이 하나의 회로로 붙어버립니다. 이 상태가 길어지면 불안은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니라 자기 가치의 의심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오기 전에 멈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기서 반전의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외모 불안이 깊어질수록 사람들은 더 조용해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불안을 밖으로 표현하기보다 안으로 숨깁니다. 그러나 숨기면 숨길수록 뇌의 긴장은 더 높아지고 그 긴장은 다시 외모에 대한 집착으로 돌아옵니다. 이 반복이 계속되면 마음이 지쳐 신체 증상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깨 긴장, 두통, 턱 관절 통증, 불면 등이 포함됩니다. 이쯤에서 질문 하나를 던져볼게요. 나는 요즘 외모를 관리하는 걸까? 아니면 불안을 관리하려고 애쓰는 걸까? 이 질문은 스스로의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점검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떤 행동을 멈춰야 할까요? 첫 번째로 멈춰야 할 행동은 확인 루틴입니다. 거울을 반복해서 보거나 사진을 확대해서 보는 행동. 같은 부위를 계속 만지며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는 행동들. 이것들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뇌의 위협 인식이 즉시 줄어듭니다. 두 번째로 멈춰야 할 행동은 비판적 자기 대화입니다. 왜 이렇게 늙었지?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지? 이런 문장들은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뇌의 스트레스 회로를 활성화시키는 자극입니다. 자신을 비판하는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지금은 판단하지 말자 라는 문장으로 부드럽게 바꿔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문장 하나만으로도 편도체의 활성도가 눈에 띄게 낮아집니다. 세 번째로 반드시 멈춰야 할 행동은 감정 숨기기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속에서는 계속 긴장하고 있는 상태.
감정을 숨기는 것은 뇌에게 계속 경계하라는 신호를 주기 때문에 외모 불안을 빠르게 악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잠시 미니 후크를 드릴게요. 지금 멈춰야 할 행동을 멈추는 것만으로도 외모 불안의 절반은 사라집니다. 이 변화는 거창한 노력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방식입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이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7일 회복 플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담 없이, 현실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효과를 느꼈던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외모 불안의 흐름을 끊고 뇌의 필터를 부드럽게 회복시키기 위한 7일 회복 플랜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이 계획은 길고 복잡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매일 5분에서 10분 정도면 충분하고 당신의 뇌가 안정감을 되찾는데 가장 필요한 요소들만 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7일 플랜을 실천한 뒤 얼굴이 변한 게 아니라 나를 보는 눈이 달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변화가 우리가 목표로 하는 진짜 회복입니다. 1일차 점검 멈추기 선언하기. 오늘은 거울 보는 횟수를 줄이는 데 집중합니다. 아침에 준비할 때 1번, 외출했다 돌아오기 전 1번, 이렇게 2번이면 충분합니다. 뇌는 점검을 멈추는 순간 외모를 위협으로 해석하는 회로를 서서히 끊기 시작합니다. 이 하루만 실천해도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2일차 감정 한 줄 기록. 오늘은 감정을 숨기지 않는 날입니다. 오늘 조금 서운했어. 조금 지쳤다. 이렇게 단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감정을 언어로 꺼내는 순간 편도체의 활성도가 떨어지고 외모에 대한 과잉 민감도 역시 함께 내려갑니다. 3일차 3분 호흡 루틴 시작. 4초 들이쉬고 6초 천천히 내쉬며 1분씩 3번 반복하세요. 미주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뇌가 즉시 안정 모드로 전환됩니다. 실제로 이 호흡을 꾸준히 하면 표정도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지며 얼굴의 긴장도 줄어듭니다. 4일차 비교 중단 실험. 오늘 하루는 비교가 올라올 때마다 어제의 나와 비교하자 라고 생각을 전환해보세요. 이 간단한 문장 하나가 전전두엽에 새로운 기준을 심습니다. 타인이 아니라 내 어제가 기준이 되는 순간 불안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5일차 충분한 메시지 반복하기. 거울 앞에서 짧게 말하세요. 이 정도면 충분해. 이 문장은 뇌에게 지금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며 외모와 감정을 연결하던 회로를 완화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단계에서부터 외모에 대한 긴장이 절반 이상 감소했다고 말합니다. 6일차 감정 에너지 해소하기. 20에서 30초만 몸을 살짝 흔들거나 가볍게 목 어깨를 풀어주세요. 잠깐의 움직임만으로도 감정 에너지가 몸에 쌓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감정 해소 효과는 외모에 대한 부정적 착시를 크게 줄여줍니다. 그리고 지금쯤이면 영상이 도움이 되었는지 느껴지실 텐데요. 당신의 마음 회복을 응원하는 의미로 영상의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7일차 나만의 기준 다시 설정하기. 일주일의 마지막 날에는 한 가지 질문만 하세요. 나는 어떤 모습일 때 가장 편안한가? 이 질문을 통해 당신만의 기준이 생기면 더 이상 사회의 기준이 당신을 흔들지 못합니다. 이 기준이 바로 장기적인 회복을 만들어내는 핵심입니다. 이 7일 플랜은 단순하지만 뇌과학적 근거가 탄탄합니다. 감정 회로, 인식 회로, 스트레스 회로가 동시에 안정되기 때문에 외모 불안은 자연스럽게 약해지고 자기 가치감은 서서히 회복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진실 하나를 이야기할게요. 외모 불안은 얼굴을 바꿔야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을 바라보는 마음의 방향이 바뀔 때 해결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변화입니다. 이제 마지막 섹션에서는 당신의 회복 여정을 부드럽게 마무리하며 앞으로 어떻게 계속 이 흐름을 이어갈지 따뜻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이제 우리는 마지막 여정에 도착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따라오며 쌓아온 모든 이해와 감정, 그리고 작은 실천들이
이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됩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조금 더 느리게, 부드럽게, 당신의 속도에 맞춰 들으셔도 좋습니다. 지난 섹션들에서 우리는 외모 불안이 단순한 주름이나 노화위 문제가 아니라 뇌가 보내는 안전 신호의 변화라는 사실을 함께 보았습니다. 비교하는 습관, 완벽 기준, 감정 억누르기,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뇌에서 하나의 회로로 연결되어 당신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는지 살펴보았죠. 그리고 새로운 호흡, 새로운 시선, 새로운 기준을 통해 그 회로를 조금씩 풀어낼 수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아주 조용한 변화가 이미 시작된 것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거울 앞에서 숨이 한번 가벼워졌던 순간, 스스로에게 조금 덜 가혹하게 굴었던 하루, 작은 말 한마디로 마음이 풀렸던 때, 이 모든 순간이 회복의 증거입니다.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정말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본 적이 있었을까? 사실 우리는 대부분 타인의 시선이나 기준을 먼저 떠올린 뒤 그 필터를 통해 자신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진짜 회복은 그 필터를 내려놓고 나답게 살아온 시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시작됩니다. 당신의 얼굴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날은 울었던 자국이, 어떤 날은 웃었던 자국이, 어떤 날은 견디고 버텨낸 흔적이 남아있죠. 그 모든 자국은 당신의 가치가 줄었다는 증거가 아니라 당신이 살아냈다는 증거입니다. 과학적으로도 50세 이후의 뇌는 완벽함보다 안정감과 의미를 깊이 갈망합니다. 즉, 당신의 뇌는 이미 쉬어도 된다, 너그러워져도 괜찮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뿐입니다. 이제 앞으로의 삶에서 기억했으면 하는 단 하나의 문장이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기준을 내려놓을 때 나의 아름다움은 다시 빛난다. 외모 불안은 기준이 만든 그림자일 뿐. 기준을 바꾸면 그림자는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당신의 가치는 여전히, 그리고 언제나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다시 불안이 찾아온다면 7일 회복 플랜을 떠올리세요. 3분 호흡, 감정 한 줄 기록, 그리고 충분해 라는 짧은 문장. 이 작은 도구들은 당신의 뇌를 단단하게 지켜주는 안전벨트가 될 것입니다. 이제 이 긴 여정을 마무리하며 당신에게 작은 도전을 남기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7일의 변화를 다시 시작해보세요.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속도로, 당신의 방식으로, 한 걸음씩. 마지막으로 이런 말도 전하고 싶습니다. 늦은 때란 없습니다. 당신이 마음을 돌보는 이 순간이 바로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의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데이 7분의 1 챌린지 시작. 당신의 회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듣기만 해도 마음이 단단해지는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